반갑습니다. 안철수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요즘은 숨 쉬는 문제까지 우리 힘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초미세먼지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 여쭤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최재욱 위원장님께 지금까지 사스라든지 메르스 그리고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얼마나 확산 속도 면이라든지 또는 치사율 면에서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변이를 일으켜서 새로운 타입이 이제 나타난 것이고요. 사스나 메르스와 비교해 봤을 때 사스보다는 이 치사율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좀 비슷하다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아유, 사스가 치사율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아유, 예. 감염력은 비슷하다고 하고요. 메르스와 비교해 보면 메르스 때 뭐 굉장히 많이 과거에 놀라셨습니다만 그때는 치사율이 거의 30% 40%였습니다. 이제 그에 비하면 지금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보다는 훨씬 낮고 그 대신에 메르스보다는 감염력은 전파력은 훨씬 높은 이제 그 부분이 현재까지 지금 알려진 사실입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지금까지 상황을 보시건대 어느 정도로 이런 파급 효과가 있을지 영향이 있을지 예측하십니까? 일별 메르스 확산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요. 이게 한 달 전만 해도 중국에 40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17,000명입니다. 400배가 증가했습니다. 한 달 사이에. 그러니까 전형적인 급성 이 팬데믹, 엔데믹 그러니까 뭐 전염병이 아주 급성으로 증가하는 거고 보통 전염병이 이렇게 어느 시점에서는 꺾여야 되는데 아직은 꺾여서 내려오는 즉 감소하는 패턴을 지금 증거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뭐 이게 언제쯤 머무를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 더 증가할 것이냐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 외신에서 보면 뭐 치료 백신을 만드는 노력들에 대해서도 조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사실 감기 바이러스라는 게 치료제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번 경우는 어떻습니까? 6개월 이상은 아마 최소한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전병률 본부장님께 또 전반적인 우리나라 방역 수준이랄까요? 지금까지의 대응에 대한 평가들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제 바로 내일부터 중국 후베이성 이준에 방문했던 외국인들은 입국 금지하겠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 경우에는 입국 후에 14일간 자가격리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 정도가 지금 적절한 조치라고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뭐 좀 때늦은 감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중국에서 유입되는 그런 인구를 줄이는 데는 효과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중국 내에서의 이제 환자 발생 양상이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후베이성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규모는 한 60% 정도가 되고 그 이외에 뭐 광저우, 항저우 이런 지역에서 발생하는 환자가 또한 40% 정도가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다면은 60%에 대한 국내 유입은 어느 정도 막는다 치더라도 나머지 또 40%는 그대로 방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외국에서 유입되는 그런 환자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 지금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오히려 선제적으로 중국 전체에 대해서 그런 그 입국 금지라든지 이런 조치들을 한시적이나마 하는 것이 국민 보호를 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지금 뭐 미국 그리고 또 호주, 뉴질랜드, 이태리,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은 전면적인 입국 제한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이제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후베이성에 이제 머물렀던 그런 외국인들의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어떤 특수한 관계 뭐 이런 여러 사항들을 고려해서 정부 당국이 그런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이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적으로 한다면은 저도 우리가 하루빨리 미국이나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그런 아주 적극적인 그런 출입 제한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이 지금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 단계로 상향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 생각하시기에는 이 정도로 충분할지 아니면 더 올려야 될지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습본부장을 하는 것보다는 총리가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하면서 국무위원들을 총괄하는 그런 모습의 4단계, 심각 단계를 하루빨리 발동을 해서 범정부적으로 이 사안을 막는 것이 국민들의 불안감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느 정도가 1차 고비 위기라고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환자의 증가 속도가 앞서서 우리 중국에서의 증가 속도를 보여줬던 것처럼 최초 환자가 발생된 20일 이후에 한 열흘 정도가 지난 31일 이후부터 9명으로 대폭 늘어났어요. 근데 이 환자들의 접촉자가 또 상당한 수가 됩니다. 그 환자들의 잠복기가 최장 14일이니까 앞으로 10일 정도까지는 환자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 그걸 보면서 이 추가 환자가 발생이 되고 또 그로 인한 환자 확산 여부가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시기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쭙고 싶은 부분이 컨트롤 타워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뭐 그 관련해서 위기 경보 관련한 컨트롤 타워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27일 날에 보니까 컨트롤 타워가 청와대라고 밝혔는데 또 29일 날 질병관리본부가 컨트롤 타워라고 좀 그 당시 좀 혼선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미 이건 뭐 제대로 딱 정해져 있는 거여서 사실은 혼선이 생기면 안 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통제와 관련된 모든 역할은 질병관리본부장이 합니다. 질병관리본부장이 질병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을 전문가와 함께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하면은 그 결정된 사안 중에서 행정적으로 또는 각 부처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앞서서 지원해주는 그런 체계가 명실상부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컨트롤 타워의 모습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예전에 그 오바마 대통령 그 워룸 사진이 생각납니다. 그렇죠. 어떤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 군인이 중앙에서 모든 결정들을 내리고 오바마 대통령은 저 구석에 이렇게 앉아서 관찰하는 그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회가 복잡해지고 이렇게 특히 신종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질환이 생기고 했을 때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직접 대응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그렇지만 또 정부는 그것을 뒷받침하고 필요할 때 책임을 지고 이런 모습 서로 간의 그 역할 분담 이런 쪽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요번에 이제 대한의사협회가 특히 이제 이 중국에서의 이런 환자 발생을 보면서 바로 이제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특히 이제 중국 이 입국 제한하는 그런 문제들 상당히 이 바람직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그 대한의사협회에서 굉장히 발빠르게 특히 이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런 부분들 최재욱 위원장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한의사협회는 4차 이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후베이성과 우한종만 차단하면은 실효성이 없다. 특히 지난 23일 이후로 중국에서 이미 봉쇄됐습니다. 한 사람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미 그 이후로 한국에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뭐 막는다고 무슨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그것보다는 그 주위에 있는 이 추가적인 중국 전역에서의 이 추가적인 입국자를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투명한 방역 기준, 격리 기준, 그리고 구체적으로 세세한 기준들을 국민에게 소상하게 알리고 또 의료인진에게 먼저 시급하게 알려서 하는 매뉴얼과 절차를 가르쳐 하지 않는 이 작업이 굉장히 문제고요. 지금 인력이 딸리고 굉장히 어려운 거 압니다. 그래서 저희 의사협회에서 제안하기로 민관 합동으로 그러면 이런 기준과 매뉴얼을 같이 조속히 만들자. 공동으로 빨리 만들고 거기에 참여하겠다라고 제안을 한 바가 있고요. 아마 여기 유튜브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어린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요.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 꼭 주의해야 될 점, 예를 들면 이제 개학이 돼서 학교를 가게 된다든지 또는 영화관 어떻게 뭐 애들 가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주의사항들 있으십니까? 제일 중요한 점은 하여튼 개인 이정 수칙을 잘 지키자.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그때그때 바로 신고를 하고 관리를 하자. 뭐 이런 부분들을 명심하면은 자녀들의 학생 생활, 학교 생활, 예. 또는 뭐 방과 후의 지도 생활, 또 취미 활동을 하는데 뭐 큰 어려움 안 갖고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들에게 또 이런 말씀들 단단하게 주의도 시키고 그렇습니다. 뭐 부모님 앞에서 한번 직접 연습이라고 할까요? 네. 마스크 제대로 착용하는지 손을 제대로 씻는지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걸 꼭 확인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하는 식당, 공공시설, 자영업자 시설들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혹시라도 환자가 혹시 오면은 문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공포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실제 가뜩이나 경제도 안 좋은데 환자가 오면 나는 어떡하나 이런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공기와 이런 접촉한 소독을 제대로 법에 이 규준에 의해서 소독을 하시면 그리고 한번 제대로 그거에 다루면 그 시설물은 오히려 그 전보다 더 완벽하게 깨끗한 마치 인증받은 그런 공간처럼 깨끗한 클린한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정말 공포심을 가지지 마시고요. 그래서 복지부가 8번 환자가 목욕탕을 갔다는 거 발표하니까 그 목욕탕 폐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예. 근데 사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은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그 수영장 얘기도 많은 분이 질문하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물에 굉장히 약합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굉장히 금방 사멸하고요. 더더구나 수영장 같은 곳이나 뜨거운 곳이나 이런 곳은 들어가면 곧바로 사멸하기 때문에 오히려 전혀 위험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오늘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 두 분 전병률 본부장님 그리고 최재욱 위원장님 모시고 여러 가지 아주 자세한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가 위험 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곳곳에서 사실은 많은 위험들이 이렇게 도사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의미 아니겠습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는 그런 의식 하에서 좀 더 적극적인 그런 대응들이 좀 아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 방문한 모든 내외국인 전수조사하고 그리고 또 유증상자 일시적으로 격리해서 그 문제가 없을 때 다시 그 내보내는 그런 조치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오늘 의사협회 그리고 또 전병률 본부장님 이 제안들을 꼭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제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들을 막고 잘 방역 시스템을 갖추고 우리나라가 피해가 최소화되더라도 중국은 이미 큰 타격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경제로부터 받는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지 다른 여러 가지 대책은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까지 이번에는 종합적으로 잘 대응해 주기를 정말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